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서 고국을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 또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라는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자 하는 부족한 사람 최옥석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입니다. 지도자의 덕목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정직입니다. 정직. 지도자의 가장 마음가짐 또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철학이 정직이어야 됩니다. 정직입니다.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은 정직하게 퍼플 오션 정책을 써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퍼플 오션이라는 말은 경제 용어입니다. 경제 용어. 퍼플 오션. 이 퍼플이라는 말은 보라색, 자줏빛을 말하고 오션은 바다, 대양, 해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퍼플 오션을 두 개를 합쳐 놓으면 한마디로 기존의 그 레드 오션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 시장을 만드는 경영 전략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오는 레드 오션하고 블루 오션에 한마디로 말해서 발상을 전환해서 조금 이제 앞전에 나오는 블루 오션과 레드 오션을 한 차원 높여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만드는 바로 시장 경영 전략을 퍼플 오션이라고 합니다. 퍼플 오션. 한번 따라합니다. 퍼플 오션. 그 퍼플 오션이라는 말을 잘 알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레드 오션과 블루 오션이라는 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레드 오션이란 말은, 레드란 말은 북다란 말이죠. 그래서 붉은 피를 흘려야 하는 경제시장을 레드 오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치열한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을 한마디로 말해서 레드 오션이라고 합니다. 레드 오션. 그 다음 정반대가 이제 블루 오션이 있는데, 블루 오션은 뭔가 독보적이고 독창성이 있는 경쟁자가 없는 그 유망사업체, 잠재력이 있는 그런 시장. 블루 오션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뭔가 특이한 기술이나 모든 걸 가지고 전 세계를 석권하고 사는 것을 블루 오션이라고 합니다. 블루 오션. 그래서 나라마다 블루 오션을 만들려고 기술을 발달시키고 갖가지로 연구를 합니다. 어차피 레드 오션은 경쟁 체제니까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나라마다 그 블루 오션을 많이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제 용어인 블루 오션을 이제 정치적으로 오늘 제가 퍼플 오션도 마찬가지에 정치적으로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블루 오션을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무한한 자유를 중요시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말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 레드 오션은 투쟁하고 경쟁하고
아무쪼록 정치에서 얻은 공산주의 사회혁명 이론을 저는 정치적으로 레드오션이라고 합니다. 레드오션입니다. 그렇다면 퍼플오션 정치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저는 정치적으로 이제 퍼플오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제가 이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퍼플오션입니다. 퍼플오션. 이 퍼플오션이란 말은 민주주의 사상인 한마디로 말해서 블루오션과 공산주의 사상인 레드오션을 사실은 두 오션 가운데서 가장 장점, 가장 좋은 점, 가장 참 필요한 것만 골라서 발휘해서 만든 사상을 말하는데 저는 그것을 홍익사상인 정직정치라고 말합니다. 뭔 사상이라고요? 고조선의 당군 왕검이 우리나라의 가장 근국이념으로 먼저 세웠던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 그 홍익인간을 사실은 수표와 같아서 암호와 같아서 풀어야만 쓸 수가 있어요. 어째 쓴다고요? 풀어야 돼. 홍익인간 가지고는 어떻게 쓸 수 없어요. 왜냐?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뭘로 이롭게 할지를 잘 몰라요. 제가 옛날에 그랬죠. 박근혜 대통령 때 창조경제 그러니까 창조경제가 뭔지 그 당시에 다들 창조경제가 뭐요? 창조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암호 경제죠. 그걸 풀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사실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창조 경제가 무엇이냐. 홍익 인간 사상은 바로 그걸 풀면 정직 정치입니다. 암호를 풀면 뭔 정치라고요? 정직 정치예요. 그래서 홍익 사상인 정직 정치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아우르는 정치예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아우르는 정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가장 장점만 뽑아서 하는, 엑기스만 뽑아서 하는 정치. 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종합한 정치. 홍익사상의 정치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서 제일 좋은 것만 뽑아서 하는 것이 바로 홍익 인간 사상 정치인 것입니다. 홍익 사상인 정직 정치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포함시킨 정치예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충족시키는. 왜냐? 공산주의는 칼막스가 만들 때에 공평사회, 좋은 말이에요. 공정사회, 계급이 없는 사회, 누구나 똑같이 같이 사는 사회. 말은 좋은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공산국가로서 공정사회입니까? 북한이 공평합니까? 중국이 공평하냐고요? 공산주의에서 좀 안 맞으면 무조건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갖다 죽여버리는 것이 공산사회 아니. 왜냐? 어차피 공산주의는 정부에서 모든 걸 통제하기 때문에 독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전제국가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모든 걸 관할하니까 독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스탈린이나 레닌이나 모태통이나 수많은 사람을 문화대혁명 때 안 죽였습니까?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이론은 맞으나 실제로는 거짓말이에요. 국민 속이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공산주의 계급이 없습니까? 그것처럼 계급이 센데, 그거는 서열문화야. 뭔 문화? 서열문화. 그 사람 서열이 몇 번째냐. 그런 썩어빠진 데가 공산주의입니다. 저도 옛날에 참 전도사 때에서 목사 되고 나서 그때는 제가 민주화 운동을 세게 했습니다. 제가 목포에서 NCC 회장을 잠깐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전남에서 그 당시 민주화 서열에 제가 몇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당시에 제가 만난 사람은 목포 시장, 안기부 조정관, KBS 국장, 그런 사람은 늘 만났어요. 그런 사람은 늘 식사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그래서 한때는 저도 그 4.13을 철회하라 민주화 운동을 세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더라고. 이론적. 근데 말짱 거짓말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공산주의 북한에 인권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 북한에 공평합니까? 공정하냐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 우리 좌파에 한테 빠졌던 분들이 이론만 보고 그냥 다 거기에 넘어가서 세뇌가 된 것 뿐이에요. 나쁜 놈들이에요. 원래 나는 칼 막스 그 저주받은 놈이라고 봅니다. 칼 막스로, 레닌으로. 북한 김일성이도 오죽했으면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다 남한으로 오죽했으면 저는 그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지금 자라나는 세대는 그걸 몰라요. 공산주의는 반드시 겪어봐야 알아요. 당해봐야 알아. 공산주의 사상은 거기에 아무쪼록 피눈물 나는 경험을 해봐야 알아요. 그러기 전에는 몰라요. 그래서 6.25가 잘 터진 거야. 그래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자, 그렇다고 오죽했으면 문재인 대통령 부모가 정든 고향을 버리고 남쪽으로 그때 흥남 부두에서요 생사를 맡기고 온 거예요. 죽어도 좀 따뜻한 남한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는 것이지. 북한이 뭐 달리 김일성 체제가 너무나 포악하니까 그 당시에 다 너무 남으로 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그 피눈물 나는 절규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어디 갔으면 북한에서 김일성이 친작은아버지도 내려왔더라고. 그 당시 85살이에요. 그래서 부산 동성교회 장로님이신데 북한에서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던지 파린 목숨처럼 사람을 죽여버리니까 겁을 내서 그냥 저한테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얼마나 울부짖으면서 이야기하는 그때 그 모습이 절절합니다. 지인즉 돌아갔을 겁니다. 그 당시에 김일성이는 약 아무쪼록 한 50살이 좀 넘었겠죠. 50살, 한 55살 정도 됐겠습니다. 그 작은 아버지가 85살이. 간첩을 보내갖고 몇 번 작은 아버님 올라오십시오. 그래도 3번째 보냈더랍니다. 그래 안 올라갔대요. 얼마나 무섭든지 공산주의가. 그것도 모르고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만 알고 김일성 주체사장 그 정신 빠진 놈 그런데 속아가지고 이게 이론은 맞다니까요. 논리는 맞아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로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그런 이념 이데올로기 문제를 다 이제 평정시키고 정직 정치로 기초가 돼야 됩니다.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로 이제
새로워져야 돼요. 저는 그래서 자도 우도 절대 나쁘다고 하지도 않고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바르게 하자는 거예요. 바르게. 저는 그래서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여야로 돼 있어도 여야가 아니에요. 국회가 여야인 줄 아세요? 건설적인 여야가 아닙니다. 거짓말하고 있어. 우리나라 국회가요, 좌파 우파 투쟁장이에요.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좌우 대립이 아주 극대화된 나라야. 지금 내전입니다. 내전. 정치 내전. 이게 뭔 짓거리입니까? 그래서 차기는 반드시 정직 정치할 무소속에서 대통령이 나와서 전 국민의 지지를 받고 앞으로 나라를 평정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좋은 나라 됩니다. 자, 지금 여에서 누가 나와서 현재 참 우리 이낙연 후보 같은 분도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엊그저께 안 봤습니까? 어젠가 유튜브에 이낙연 후보가 되어서 어차피 문재인 정부에 계승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운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같은 동양 사람이지만은 우리 이낙연 참 후보님 훌륭한데 안타깝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야에서 어느 분이 나온다 하죠. 우리 황교안 그동안에 참 대표님께서 나온다 할지라도 좌파 입장에서는 기절할 겁니다. 아까 만들어 여가 다시 또 이낙연 후보가 당선돼 가지고 대통령 되면 야 측에서는 기절할 겁니다. 기절해 기절. 그래서 반드시 차기는 우리 국민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닙니다. 정직하게 하자는 목사입니다. 바르게 해서 참 훌륭한 우리나라 만들자는 그런 목사 일념으로 제가 방송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가 됐든 야가 됐든 한쪽으로 치우쳐져야 구독자도 많고 좋아요도 많이 누릴 텐데 우리나라가 양분 분명하게 좌우 대립으로 갈라져 있는데 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누가 다 싫어합니다. 인기 없습니다. 저는 인기가 없어 괜찮고 미친놈이라도 괜찮고 나라 살려야 한다는 겁니다. 나라 살려야 됩니다. 나라 살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빚이 1,000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000조. 1,000조가 여러분 적은 돈입니까? 그래서 그동안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대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투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대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좌우 대립이 되면 반대 아닌 반대하고 무조건 발목 잡기야. 이쪽에서 오면 저쪽에서 발목 잡아야 되고 저쪽에서 오면 이쪽에서 발목 잡아야 정치를 잘한 것처럼 되니까. 나는 그래서 전번에도 한번 그러게 했습니다만 금태섭이라는 의원이 올바른 말을 한 것을 나는 크게 사고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패거리 정치하려면 뭘라 국회 갔습니까? 그런 쓰레기들, 국회의원들, 그런 당, 구정물통 싹 없애버려. 싹 쓸어버려야 돼. 그래서 아무쪼록 공산주의는 좋으나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평등만 외치지만은 평등이 없고 유물주의 사관으로 종교를 아편으로 몰아넣은 데가 바로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교회 있습니까?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절 있습니까? 없어. 거짓말. 성당 있습니까? 거짓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황청에서 사실은 교황이 갈 수가 없도록 된 거예요.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는 사실은 수정공산주의예요. 수정공산주의.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이 있지만은 자본주의 사상으로 조금 이제 그거에 좀 난점이 있습니다. 또는 숫자 개념과 이제 자본주의 사상, 이거 약간 좀 문제는 있어요. 왜냐? 가진 자 논리에 빠지기 쉬워요, 지나치게. 그래서 이제 노조들이 더 세진 거 아닙니까? 서로 잘 좀 상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민주주의는 신을 인정하고 섬기는 신본주의 사상이 바로 민주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완벽한 체제는 없어요. 그러나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는 모든 걸 아우르는 정치인 것입니다. 그동안 전 세계는 두 체제에 빠져서 몸살을 겪었습니다. 두 사상의 대립으로 진통을 겪었고 두 이념의 투쟁으로 수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칼 막스 때문에 몇 명이 죽은 줄 아세요? 세상에 아까운 생명이 3억 이상이 죽었어요. 칼 막스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은 결국은 칼 막스가 우리 인류에게 가장 못된 사상을 퍼뜨린 것이에요. 사상만 그래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제는 홍익사상인 퍼플오션 정직 정치로 서로 위민하고 서로 상생하고 서로 공존하고 서로 보완하고 서로 통일하고 서로 화합하고 서로 평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살 거 아닙니까? 이제는 홍익사상인 퍼플오션 정직 정치만 하면 지구촌에 이제 평화가 깃들게 될 겁니다. 평화가 깃들어요. 이제는 홍익사상인 퍼플오션 정직 정치만 하면 지구촌에 웃음꽃이 피게 될 겁니다. 웃음꽃이 피게 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선지자들은 다 그런 때가 올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런 때가 올 것을 예언하셨어요. 성경에 제일 유명한 선지자가 누구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장 4절에 예언하기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이 그가라는 말은 영적으로는 신부신앙, 나팔절의 신부신앙을 말하고 정치적으로는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지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군비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데 군비 확장해서 인류가 살겠습니까? 결국은 인류가 정직 정치로 터닝 포인트를 빨리 해야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독입니다. 과독이. 뭔 독이? 지금은 가독이야. 지금은 이제 역사의 한 텀으로 바꿔지는 격동기입니다. 격동기. 지금 역사의 전환기예요. 역사의 변환기라고요. 역사의 계절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동시에 때 살았던 미가 선지자도 하나님께 똑같은 말씀을 받았어요. 4장 3절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이사야는 판결하시며 그랬는데 미가는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퍼플오션 정직 정치로 이제 우리가 새 희망을 가져야 돼요. 퍼플오션 정직 정치로 새로운 세상을 건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은, 우리나라 차기 대통령은 그래서 퍼플오션 정직 정치의 아이콘이 돼야 돼요. 뭐 돼야 된다? 아이콘이 돼야 한다니까. 차기 대통령은 퍼플오션 정직 정치의 상징인물이 돼야 돼요. 상징인물. 차기 대통령은 퍼플오션 정직 정치의 대명사가 돼야 돼. 뭔 명사? 대명사가 돼야 됩니다. 차기 대통령은 퍼플오션 정직 정치의 표대가 돼야 돼. 대한민국 가봐라. 그 대통령은 정직 정치를 표방하고 정직 정부를 만들고 정직한 정치를 한다. 세계적으로 소문나면 다 올 겁니다. 차기 대통령은 퍼플오션의 정직 정치의 표상이 돼야 돼. 뭔 상이? 표상이 돼야 돼. 그러면 전 세계 인류가 희망을 갖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 희망의 나라로라는 노래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희망의 나라로. 배를 저가저만 바닷물결 건너 저편 언덕에 산천 경제 좋고 바람 시원한 곳이 희망의 나라로 돛을 따라라 부는 바람마저 물결 넘고 앞에 나가자.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 찬 곳이 희망의 나라로 밤은 지나가고 환한 새벽 온다. 종을 크게 올려라. 멀리 보이나니 푸른 폴로다. 희망의 나라로 이제람 드리겠습니다. 지나가고 환한 새벽 온다. 종을 크게 올려라. 멀리 보이나니 푸른 풀이로다. 희망의 나라로 돛을 달아라. 푸른 바람마다 물결 넘어 앞에 나가자.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 찬 곳 희망의 나라로. 바로 퍼플오션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입니다. 퍼플오션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입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차기는 정직 정치로 퍼플오션을 펼칠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뭉치자! 나가자! 하나 되자!